난 너무 주말에 뜨는 뉴스를 보면서 왜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뉴스 왜 이렇게 많냐. 근데 안 할 수도 없어. 말을 안 할 수도 없어. 이게 예전에 비하면 큰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쓰잘데기 없어. 진짜 잡다한 사건들 그리고 각종 가십거리들만 계속 해갖고 뉴스를 타고 있고 정작 지금 제일 중요한 원구성 문제 오늘 이제 표결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원구성 문제라든지 민주당이나 지금 국진당의 내부 사정 같은 걸 전하는 뉴스가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있는데 이거에 비하면 또 다루기가 좀 그래. 거의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너무 잘하고 있고 국진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이 민주당 안에 수박 세력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니 당연하죠. 예, 지난 주말 직전에도 이른바 이제 당규 개정안 안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선출직들 뽑을 때 당원 비중 높이는 문제, 요게 이제 한 50%까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송 작가 예상대로 약간 절충안을 거쳐가지고 20%에서 정리가 돼서 저는 25%까지 봤습니다만 5자 들어가면 이상하니까 20%로 절충을 한 것 같습니다. 뭐 많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어찌됐거나 처음으로 당원 의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진전을 만들어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걸 갖고 당내에 있는 이른바 중진이라고 하는 식기들이 또 시비를 걸고 많이 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갖다 걸었던 게 이재명 대표 연임과 연관한, 그러니까 연임을 하는 거는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건데 문제는 이제 당대표가 대선 출마나 이런 거 출마를 위해서는 1년 전에 그만둬야 된다는 당규 개정을 고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같이 묶어갖고 반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내 중진이 누구냐라고 봤더니 처음으로 중진 안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섰습니다. 네. 그 인물이 바로 나 누구라 그랬지 아까? 김영진? 누구? 내가 아까 얘기했던 김영진? 김영진이라고. 김영진이었죠. 김영진. 제가 방금까지 얘기해놓고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만하세요, 다이어트. 이거 부작용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뇌로 가는 혈류가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아무튼 김영진이 주축이 돼가지고 나타났는데 이 김영진을 내부적으로 파보면 결론적으로 연색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안에 김영진을 비롯한 뭐 원조 친명으로 불렸던 김영진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김영진도 원래 친명이라기보다는 연대 동문회 성격이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쪽으로 세력들이 이분은 연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쪽하고 아마 세력들이 연대에 있는 것 같고 그 연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놈이 현재 우상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분은 중앙대인데? 그러니까. 중앙대 나와. 그러니까 어선푸레한 사람들끼리 지금 모여가지고 뭐야? 말하자면 시비들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이 사람 원조 친명 맞아요? 이제 인척했겠지. 원조로 친 김근택입니다, 이분은. 그러면 원조 친명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 뭔가 꼬리표가 좀 애매했던 사람들은 언론이 다 친명으로 몰아준 케이스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기르기들이 지들 마음대로 분류를 해놔요. 그리고 지들 마음대로 막 프레임을 만들어 놓는데 그 프레임만 보고 또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막 붕괴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걔들이 어떤 걸 만들기 위해서 혼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민주당 안에 내부 분란을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던 뭐 친문이라고 하던 세력들을 비롯해갖고 옛날 청와대에 있었던 애들을 비롯해서 임종석이 그 안에 껴 있었겠지만 이른바 수박들을 싹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뭔가 규합할 수 있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그동안 각자 분산돼 있었던
계열들이 우상호를 중심으로 해서 연세계로 한번 이렇게 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세계로 연대. 네, 그래서 요 세력들이 이제 연대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진짜 딱 떨어지네요. 연대 네. 세력. 연대는 늘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의 아버지가 교수를 했던 그리고 윤기준 교수가 있었던 대학이죠. 일본 재단의 연구 자금도 100억 원 이상 받은 대표적인 네. 학교가 연대입니다. 네, 그래서 뉴라이트의 어떤 중심이 연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상호가 이걸 막 떠들면서 야 법사위 갖고 오고 그냥 운영이 내줘버리자. 뭐래? 운영위는 사실 별 의미도 없어. 그냥 운영위는 갖고 있어봐야 시끄럽기만 하고 숫자만 많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법사위를 받고 운영이라도 내주자 뭐 이런 개소리를 시전을 했어요. 이러한 얘기들이 다 어디서 튀어나오고 있는 거겠느냐는 거죠. 저기요, 우상호 전 의원님이시잖아요. 닥치세요. 22대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백수 말 뭐 들을 필요 있어. 네. 아니, 그러니까 왜요? 당신이 뭔데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민주당이 너무 독재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 규합해서 나가야 된다. 내지는 제3지대 정당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재의 뜻을 모르세요? 독재는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게 독재예요. 어디다 대고 독재라는 말을. 문제는 우상호가 이 프레임에 이미 오래전에 포섭이 된 사람 같다는 거예요. 포섭이 됐을까요? 네. 아니면은 그 프레임을 처음부터 같이 짠 작전 세력일까요? 뭐 작전 세력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진 게 없고요. 이런 세력들이 뭉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스폰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을 하든 뭘 하든 안철수 같이 지 쌈짓돈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스폰서가 있어야 된 거고 이 스폰서들이 이미 오래전에 우상호가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그때 당시에 우상호한테 22대 가면 제3지대 정당 민주당 안에서 사람들을 파올 수 있게끔 미리 예약을 해놓고 당시는 불출마로 외부로 빼놓은 거였죠. 왜냐하면 내부에 있다 나오면 이게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 있으니까 나는 정치 안 해라고 하다가 실제로는 외곽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아마 이런 걸 꾸몄을 겁니다. 문제는 이 스폰서들이 끊겼다는 거죠. 왜? 이게 미세해지면 이른바 국짐과 민주당의 차이가 미세해지면 제3지대에 대한 어떤 소구가 커져요. 영향력이 커집니다. 근데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숫자 이상을 이미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서 나가 있는 상태고 그 상태 안에서 지금 국짐당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민주당한테 빼올 수 있는 이른바 간자들이 몇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상호로 제3지대를 만들어 봐야 그냥 의미 없는 정의당이나 대체할 수 있는 수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건 빵석인데 뭘 대체. 아니, 그러니까 정의당에 대체한다 그러면 지난번처럼 5석 정도는 끌고 갈 수 있는 영향력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간다고만 치면 그래 나가 하고 한 10석 정도는 나가도 괜찮을 그만큼의 과반수를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상호의 프레임이 안 맥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김영진 의원 따라서 또 뭐 욕한 사람이 서영주 상금 부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있는데 이분은 보니까 지금 뭐 예전에 우상호 의원실의 보좌관 생활을 했던 사람이네요. 다 급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상호가 지금 밖에서 막 이렇게 안에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인맥들을 동원하고 있고 그 뒤에는 우상호를 밀어준다고 약속을 했을 어떤 모종의 세력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안 맥히고 있다는 거죠. 안 맥히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이 지랄을 하는 거는 뭐냐면 이재명의 연임 막기예요. 그럼 왜 이재명을 지금 이 연임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느냐라는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다시 연임돼서 취임을 하게 되면 다음번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이재명 대표가 중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회의원은 놓쳤어. 이게 이 개혁을 통해 가지고 수박들 다 날라갔어. 근데 사실 짭짤한 거는요.
국회의원은 하나이지만 지방 의원들에 대한 공천권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권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지방 토하고도 직접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호가 제일 잠깐만요. 많이 준비하던 게 서울시장이었어요. 그렇죠. 돈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네요. 직접적으로 시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서 지역 사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우상호 입장에서는 본인이 서울시장이 되는 원대한 목표, 1차적인 목표를 떠나서 이러한 목표 이외에 나머지 지가 알고 있는 이 이른바 똘마니들이 이 주변에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가지고 발휘할 수 있는 시의원이나 구의원 공천권 같은 것들이 사실상 뭔가 지금의 기득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재명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재명의 연임을 막아보려고 악을 터는 겁니다. 근데 아직 진짜 이 사람들이 아직도 그 미몽에서 못 깨어났구나 싶은 게 이제 민주당은 정말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탈바꿈이 됐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당원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설사 당신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린다 할지라도 그럼 당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네, 그럼 다음 당대표나 기존 세력들의 말을 저희가 열심히 들을게요라고 착각을 하시나요? 이재명만 제거하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이재명 정신 대표 차리세요. 없으면 우상호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신을 재밌다고 차리시라고요, 제발. 이제 변화를 해서? 인정하셔야 되고, 그거 못 받아들이시겠으면은 일선에서 다 물러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20% 당원권, 당원들의 참여권을 딜로 걸어가지고 연임 이거 못 해준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주말에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20%만 먼저 결의하자. 당대표권 관련해서는, 당대표 연임 관련한 거는 좀 추후에 해도 돼. 나는 괜찮아. 라고 쿨하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 더 없어진 거지. 그리고 니들이 착각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연임을 저지할 수 있는 힘도 없겠지만, 만일에 저지를 하게 된다 그러면 누가 차기 당대표가 되겠습니까? 추미애밖에 없어요. 추미애 아니면 지금 있는 인기로 따지면 오늘 이런 얘기 하긴 그렇지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네, 게 나올 건데 이미 추미애는 국회의장에서 내려오고 당에 들어오게 되는 순간 사실상의 당내에 서열 2인자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을 내리면요, 이재명 대표대로 지금 어떤 대선 가도를 위한 자기 역할들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와 더불어 여기에 대한 강력한 푸싱을 해줄 수 있는 협조자로 추미애 전 대표가 다시 앉을 수 있는 이 그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재명이나 추미애가나. 이재명한테는 그렇게 개기고 내려오세요, 어째요, 얘기할 수 있죠. 추미애 얼굴 보고 할 수 있어? 더 무서운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웃긴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원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한다고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게. 오히려 자기는 하기 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주말 내내 해결이 안 될 것 같았던 당원권 문제와 그다음에 사퇴시한 예외 의결이 오늘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된 것 같은데. 끝났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있었던 이른바 우상호 계열의 연대 세력들의 준동이 또 한 번 쫙 깔려서 끝난 거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오후면 11개 상임위에 대한 민주당이 제석했던 11개 상임위에 대한 일종의 이제 의결이 먼저 나올 거고 나머지 7개는 저쪽 몫으로 남겨놨거든요. 국힘당 몫으로. 근데 그 국힘당 몫으로 남겨놓은 상황에서 그 의원장까지도 내부적으로 그냥 우리 사람들로 끌어올릴 수 있는 18개 전체를 갖고 올 수 있는 것도 오늘 표결에 가능해서 들어갈 수 있을 걸로 봐집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국힘당 안에 있는 애들이 완전히 보이콧한 상태에서 우리는
상임위 18개 아무데도 참석 안 할 거야. 우리는 사표를 내고 과감하게 22대 그 국회의원 당선증 반납하고 사표를 낼 거야. 이런 자세로 나왔으면 사실 요게 국회의장 입장에서 좀 찜찜해. 근데 웃기는 건 뭔 줄 알아? 이 108번 내에 빠진 108명의 의원들이 각자 국회에다 개별적으로 나는 어느 상임위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다 끝내놨어. 이 빙다리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의원직을 날리고 내지는 상임위원장직을 날리면서까지 내가 끝까지 투쟁을 해보겠다라고 나서는 놈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저쪽 안에도.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있는 추경호의 어떤 말빨이라든지 투쟁력이 안 맞아 떨어지는 거야. 이게 앞에 있는 대표는 가갖고 나 우리 안 할래요라고 했다가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다 의원회관 개별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나는 어디 상임위 지명합니다. 그러고 다 내놨어. 국회 사무처에. 그러니까 마감까지 시한 안 내놓고 버티다가 국회의장이 불러도 안 오다가 국회의장 전화는 안 받고 민주당한테는 전화를 한 거예요. 니네 쪽에서 알아서 좀 나눠서 안을 주면 안 되겠니? 줄 수 있지. 근데 두 개는 상임위하고 이거 우리 못 내나? 그럼 뭐 정무위는 하나 우리가 양보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결국 추경호가 체면만 날리고 날아간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오늘 표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11개 상임위에 대한 표결 또는 18개 상임위 결정에 대한 표결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한테 속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방으로 들어갈게요.